자, 이어서 리더십 특성 이론 앞에서 얘기했던 지능, 자신감, 결단력, 성실성, 사교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리더십 특성으로 이미 앞에서 그 학자들의 리더십 특성을 모아봤더니 이렇게 5가지가 요약이 되더라. 지능, 자신감, 결단력, 그리고 성실성, 사교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에 따른 내용을 보면 지능이라고 하는 건 언어 능력, 지각 능력, 추리력, 우리가 보통 이제 IQ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신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 자신의 역량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즉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자기 확신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단력,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겠다는 욕구를 타며 여기에는 진취성, 지속성, 지배성, 추진력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죠. 성실성이라고 하는 건 정직성과 신뢰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기준, 원칙을 지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성실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되며 이런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느끼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교성, 실제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교감 관계를, 교류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친절하고 개방적이며 예의 바르고 재치 있으며 외교적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미 앞에서 지능, IQ,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은 리더십과 정적인 관계, 즉 지능이 높을수록 리더십의 효과성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강력한 언어 구사 능력이나 지각 능력, 추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보다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록 총명한 것이 좋긴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리더의 지적 능력이 부하들의 지적 능력과 너무 차이가 나서는 또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리더의 IQ가 부하들의 그것과 너무 차이가 날 경우에 그것이 오히려 리더십에 비생산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리더와 이 구성원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리더의 이야기를 구성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신감. 실제 자신감은 개인이 리더가 되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특성이다라고 합니다. 자신감은 자신의 유능성, 자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나 자신의 어떤 스킬, 할 수 있다는 기술, 이런 걸 확신하는 것이죠. 자존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라고 이미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결국 리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시도가 옳다, 적정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준다라는 거죠. 세 번째 결단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보유한 특성으로 결단력이란 일을 완성하겠다라는 욕망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진취성이나 지속성, 지배성, 추진력과 같은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향적이고 장애에 직면해도 굽힐 줄 모르고 참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제 성실성, 실제 정직성과 신뢰성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강력한 원칙을 지키고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성실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죠. 성실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갖게 한다. 성실성 있는 사람은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하고 속임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죠. 어, 실제 많은 리더들이 그때 당시를 갖다 벗어나기 위해서 임기응변의 식을 행동을 했을 때 그때는 넘어갔을지 몰라도 사람들한테 성실하지 못하다라는 오히려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고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그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사교성. 실제 다른 사람과의 교류 관계죠. 사교성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 리더들은 친절하고 개방적이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복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대인관계 기술이 이런 사람들은 참 좋죠. 그리고 수종자들과의 협동적인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 학자들이 요구했던 이 5가지의 특성을 설명했던 거고
이 다음에 이제 성격 특성이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 빅5 모델의 5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실성, 빅5에는 5가지 성격인데 첫 번째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 그리고 친화성. 이렇게 5가지 성격, 크게 이렇게 5가지 성격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믿음직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성실성이 낮다라는 건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이고, 외향성 높은 사람이 외향성이 높다라는 건 활동적이고 지배적인 사람인데 반해 외향성이 낮은 사람은 조용하고 수줍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방적인 사람은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고, 개방성이 약한 사람은 자기가 원래 하던 그거,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보단 계속 그 상태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고, 정서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높다라면 안정감이 있는 거고, 이 안정성이 낮다라고 하는 건 불안, 부족, 이런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친화성이 높은 건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배려하고 하는 성격이고, 친화성이 낮다는 건 다른 사람과의 거리감을 형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빅5 모델, 즉 성격과 리더십의 관계를 살펴보면 실제 이러한 5가지의 성격, 이미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정서적 안정성이네, 그 다음에 외향성, 그리고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리더십과 연관이 있을 거다.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외향성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외향적인 사람이 좀 리더에 가까운 사람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개방성, 실제 외부 거에 어떤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오히려 리더십을 갖다가 좋게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친화성, 이미 앞에서도 사교성, 대인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다른 사람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성향,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격이 리더십의 효과성과 연관이 있다라고 밝혀지진 않았어요. 만약에 이러한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도대체 어떤 성격이 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해를 하는 게 외향적인 사람, 지배적 욕구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리더로서 두각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여러분들 많은 기업의 CEO들은요, 오히려 내성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밖에 드러내지 않는데 회사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도 참 많아요. 결국은 어떤 특성이 리더십에 좋은 성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 성격이 좋은 리더십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건 안 맞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아까 이 외향적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지는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교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제 결단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꼭 사교적이라고 해서 리더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한다? 그렇다라고만 또 볼 수는 없는 거다. 즉 지금까지의 특성 연구들이 이게 일관된 내용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감성지능이라고 하죠. 다니엘 불먼에 의해서 등장한 건데, 타인의 감정에 공조하는 정도로 인지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서를 사용하면 실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감정, 이런 걸 통합하는 능력, 이런 감정이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크게 5-6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인식이나 자기 관리, 자기 동기와 감정이입, 사회적 기술, 이런 것들을 다 감성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신의 감성이나 분위기, 기분,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를 갖다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교감, 라포 형성, 신뢰 형성이죠.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게 바로 감성지능의 요소다.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 골먼은 감성지능, 그 다음에 사회지능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 감성지능이 학습될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어떤 지식 위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개인 지도라든가 적절한 피드백이나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시키기 위한 노력 등이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감성 지능이 최근에 이제 부각은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명확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 이제 사회적 지능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 골먼은 또 사회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게 정말 연관이 있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실제 여기서 사회적 지능에서 이제 사회적 지각력과 행동 유연성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 지각력이라는 건 집단 또는 조직에 관련된 기능 부서의 필요성, 문제 및 기회들 집단 또는 조직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강화하거나 제한하는 구성원의 특징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인 기술 그리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변화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 등을 갖다가 공동적으로 사회들이 함께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행동 유연성이라고 건 유연하게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죠. 상황 요건들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개인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실제 행동 유연성이 높은 리더는 자신 행동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주요한 리더십의 특성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부터 이제 특성 이론의 효용, 즉 어떻게 활용되어져 왔는지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강점과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특성 연구는 오로지 리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초기의 연구는요, 리더에서 초점을 맞췄다가 나중에 이제 구성원이라고 하는 게 같이 끼어 들어가고 상황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자, 리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추종자들이나 상황 요인에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이 당시에는 리더가 보이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냐, 누가 그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즉, 리더를 훈련을 시켜서 만들 수 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뭐였어요? 리더가 누구인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으러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 그 당시 연구라고 하는 건 리더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찾으러 다녔던 거다. 그래서 이런 특성 연구에 대한 어떤 가설 이런 자체가 의미가 없었다. 왜? 리더가 누구인지 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그런 특성이 필요한 혹은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가설을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죠. 단지 바람직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 요 리더들을 보유하는 게 조직의 어떤 성과 향상을 위해 성과 달성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관리직이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감을 임명할 수 있다면 그 조직이 효과적으로 경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인물을 선발하는 것, 사람 찾아서 선발하는 것이 조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에 대한 이제 강점 그리고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점은 앞에서 얘기했어요. 가장 먼저 리더십 연구의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리더의 특성, 즉 어떤 사람이 리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사람들은 이 리더, 즉 일반 사람들과의 구분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리더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와 리더의 이미지 딱 떠오르잖아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 명확하게 아 이런 사람들은 리더야 라고 우리는 보통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참 부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사람들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그랬냐? 그러지는 않았죠. 실제 또 하나가 이제 우선 연구가 쉽고 그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또 쭉 축적되어 왔다라고. 실제 1900년대 초반부터 계속 거의 100년 동안, 물론 중간에 다른 이론으로 쭉 이제 전개가 되다가 다시 또 특성이 다시 최근 70년대를 넘어서면서 부각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오랜 기간 동안 참 연구가 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이 뭐 자랑할 점으로, 강점으로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특성들이
명확하게 딱 제시가 되어 있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자, 여기에는 이제 리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오로지 리더의 역할만을 강조함으로써 실제 리더에 대한 특성, 이 특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특성들을 갖추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특성을 갖출 수 있냐? 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이러이런 특성들이 여러분 지금 앞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뭐 결단력이네, 뭐네, 뭐 사회적 관계네, 이런 게 리더십의 그래도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그걸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다 이야기죠. 왜? 특성 이론은 원래 천부적으로 타고난 거였어요. 물론 나중에 후반에 들어와서의 특성 이론에서는 이걸 타고났냐,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느냐, 개발시킬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지만 초반에는 실제 이게 타고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이 특성을 제공해 준다라 할지라도 이게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장 비판적인 게 바로 요 특성, 도대체 특성이 명확하게 이것들이다. 오랜 기간 연구가 되어 왔는데 이것들이 정말 필요한 리더십의 결정짓는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아니다.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이나 이야기되어 있지만 많은 특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 또 하나, 앞에서 이제 스톡딜 연구에서 얘기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다르다라는 거죠. 결국은 초기에는 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이 특성만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특성이 매우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물론 계속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여러분 리더십 관련해서 서점에 있는 책들을 다양하게 보면요. 자신의 어떤 전기, 위인전 이런 것들을 쭉 살피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특성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 이게 이제 실무지향적인 경영서적, 누구 사장, 누구 CEO, 누구 회장 뭐 이런 자서전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거 보면 결국 어떤 저자가 야망이나 창의성이 중요한 리더십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고요. 또 다른 사람은 권력과 성취욕과 또 다른 사람은 결단력, 끈기, 어떤 사람은 성실성 이런 걸 각각 쓰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특성이 확인됐다 해도 그 특성을 갖도록 교육한다라고 하는 게 어렵다.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특성은 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IQ 같은 경우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되면 IQ 측정을 하지 않잖아요. 왜? 이미 IQ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넘어오면서 이미 고정되어 있다라고, 즉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격도 마찬가지로 인지심리학 쪽에서는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제 성격이 약간 그래도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지심리학 쪽에서는 성격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 자체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육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자, 지금까지 리더십의 첫 번째 우리 탐험지 리더십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